초록색 풍선과 주황색 풍선 뭐가 달라 보이나요? 이명 환자는 바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간 빵빵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커지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두개골도 똑같아요. 두개골이 긴장되어 있고 딱딱하신 분들은 이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명이나 귀 먹먹함, 자율신경 증상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두개골과 두개골을 둘러싼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명과 난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개골과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이명이 혹시 머리 근육이나 뼈에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쉽게 풍선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초록색 풍선과 주황색 풍선 뭐가 달라 보이나요? 초록색 풍선은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빵빵하고 주황색 풍선은 바람이 적게 들어가서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이명 환자는 바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간 빵빵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뇌압도 올라가고 긴장돼 있고 두개골도 딱딱한 상태죠. 반대로 주황색인 경우는 뇌압도 높지 않고 말랑말랑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풍선처럼 더 긴장되거나 팽팽해지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고 뇌 척수의 흐름도 좋아지지 않아서 이명이 악화되는 겁니다. 이게 더 커지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두개골도 똑같아요. 이 풍선처럼 측두골이나 후두골, 두개골 부위가 긴장되어 있고 딱딱하고 팽팽하면 이명이 오기 쉬운 겁니다. 따라서 이명을 치료할 때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치료를 하는 겁니다. 긴장과 이완, 이것이 바로 이명 치료의 핵심입니다. 원장님, 측두근과 이명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측두근과 이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두근은 이 부위를 말하는데 이 부위를 3차 신경이 지나가요. 따라서 측두근이 긴장하게 되면 3차 신경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명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측두근이 긴장되면 턱도 같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것을 많이 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턱이나 측두근이 긴장이 되면 측두근과 턱 주위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긴장이 돼요. 그러면 뇌신경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3차 신경이 압박되면서 귀와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위에 있는 청각피질에도 영향을 주어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측두근 긴장이 심하면 이명도 생기고 귀 먹먹함도 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측두골은 그냥 귀가 붙어있는 뼈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측두골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와 가까운 두개골 부위인데요. 그 안쪽을 보면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바로 대뇌의 청각피질과 편도체, 그리고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보통 청각피질은 소리를 듣고 뇌에서 해석하는 부위고요. 편도체는 우리 몸의 감정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에 영향을 주어서 이명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위죠. 따라서 측두골이 긴장되거나 딱딱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안의 기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명이나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측두골 말고 또 중요한 부위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측두골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후두골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 근처에 큰 구멍이 있는데 대후두공이라고 합니다. 이 구멍으로 뇌 척수와 뇌 척수액 그리고 척추동맥이 지나가고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긴장되면 측두골과 마찬가지로 뇌신경에 영향을 주고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명이나 귀 먹먹함, 자율신경 증상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두개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개골이 단순히 뇌를 보호해주고 싸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두개골끼리도 접합이 있어요. 이 접합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특히 축두골과 후두골은 마치 쐐기 구조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뇌순환이 좋아지는 건데 두개골이 긴장되어 있고 딱딱하신 분들은 이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뇌순환도 좋아지지 않고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이명과 난청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동안 몰랐지만 두개골도 호흡을 하고 있고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가 딱딱해지고 긴장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생활습관 및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개골과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쪼개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리라고 알고 있는 이 부위가 일직선으로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누르고 벌려주는 겁니다. 혼자서도 자기 머리에 가운데 라인을 벌려주시면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어진 두개골 봉합이 느슨해지면서 순환이 정상화됩니다. 한번 동작은 1분에서 2분 정도, 너무 무리하게 세게 벌려서 아플 정도는 하지 마세요. 또 한 부위는 이 부위가 측두골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실제로 이명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인데요. 만져보면은 살짝 홈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홈을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사과 쪼개듯이 벌려주세요. 특히 축두골은 안쪽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도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도 있고 자율신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안쪽에 들어있어서 이쪽을 풀어주면 근육도 이완되고 두개골 접합부가 이완이 되면서 호흡이 살아나요. 이 동작도 1분에서 2분 정도, 너무 세지 않게. 다음은 이 뒷부분은 후두골이라고 하는 두개골이 있는 부위인데요. 귀 뒤쪽에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역시 쪼개기,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시면 이 뼈 주위에 중요한 뇌신경이 또 지나가요. 이 동작으로도 이명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꼬집기예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집게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머리뼈 측면을 살짝 꼬집듯이 만져주세요. 이 부위가 긴장되기 쉬운데요. 축두골 근처이면서 경정맥공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와 근육을 꼬집듯이 자극을 해주면 이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명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뒤통수 부위는 손으로 만져보면 뼈가 툭 떨어지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도 역시 꼬집어 주세요. 특히 이 부위는 뇌로 들어가는 동맥과 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드리면 뇌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처럼 축두골, 축두근, 후두골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개골과 두개골을 둘러싼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명과 난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은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움직임이 활성화되도록 치료해주고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명과 난청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축두골 안쪽에 있는 청각 피질이나 뇌하수체, 편도체들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서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이명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 두개골 부위와 귀 주위가 긴장되지 않도록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체질 치료를 병행해서 이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쪼개기와 꼬집기, 이 두 가지 방법을 집에서 꼭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꼭 공유해 주시고 관리법 참고하셔서 이명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